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게임스탑 주가 40% 급락, 키스길 라이브 방송도 무용지물. 미국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 게임스탑의 주가가 현지 시간 7일 거래에서 약 40% 급락했습니다. 밈 주식 붐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꼽히는 키스길이 3년 만에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게임스탑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재차 설명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미국 의원단 중국 KACTL 등 대형 배터리 제조업체 금수 리스트 추가 요구.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중국 대형 자동차 배터리 업체들을 즉각 수입 금지 리스트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의원 그룹은 중국 자동차 배터리 업체인 닝더스 다이와 거슈엔 가오커를 즉각 수입 금지 리스트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디어 베일 벗는 애플 AI WWDC 미리 보기. 애플이 현지 시간 10일 개막하는 14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자체 AI 전략을 발표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연례 WWDC를 열고 새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합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 애플 기기 전반에 적용될 예정으로 시험 버전을 먼저 공개한 뒤 보완을 거쳐 본격적인 보급에 나설 전망입니다. TSMC ASML 차세대 장비 구매 삼성은 언제? 대만 TSMC와 삼성전자, 인텔 등 파운드리 빅3가 반도체 슈퍼을 ASML 신제품 도입 경쟁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TSMC는 ASML의 최신 EUV 노광 장비인 하이 NA EUV 도입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올해 말로 앞당겼습니다. 해당 장비는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의 필수 장비로 평가받는데 TSMC는 이를 활용해 내년 완공 예정인 대만 가오슝 공장에서 2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요. 5월 신규 일자리 건수가 27만 2천 건으로 예상치가 한 18만 건 수준이었는데 이를 대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고용시장이 견고하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지수는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더불어서 첫 금리 인하 시점을 7월로 예상했던 이 JP모건과 시티은행 같은 경우도 각각 9월과 11월로 연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FOMC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동결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바지만 일단은 여기서 나올 점도표와 기자회견 내용들 꼭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이 또 시작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주식 이번 주 어떻게 될지 다들 걱정도 많으실 테고 고민도 많으실 겁니다. 왜? FOMC 회의가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예정돼 있는데 금요일에 다들 이제 긴장하면서 또 지표 발표를 우리가 다 뚫어지게 봤죠. 근데 예상치보다 생각보다 강한 노동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로 인해서 미국 지수가 조금 혼란스럽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그날 이제 금요일 우리 국내 시장이 캐나다하고 ECB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기대감으로 좀 양시장이 좀 올라갔고 살짝 기대를 하면서 저녁을 봤더니 이제 조금 혼란스럽게 마감을 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늘 또 이 고용 지표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번 주 오늘부터 좀 혼란스럽게 시작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번 주에 좀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은 하고요. 근데 다만 FOMC 회의 이번 주에 별거 없다라고 생각은 하시겠죠. 당연히 동결하겠다고 하지만 근데 여기서 변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월가에 지금 매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또 매. 예전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인가
9월에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연말 가서 할 것인가 몇 번 할 것인가 뭐 이런 걸로 얘기했다면 다시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혼란스러우실 거고.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정 자체가 목요일이 살짝 변곡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호재성으로 보자면 호재성 이슈도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겹쳤습니다. 이 두 회사가 미국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앞두고 지금 엔비디아는 오늘 분할 상장을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애플은 이제 개발자회를 오늘 하면서 두 회사가 또 어떠한 또 호재성 이슈가 나올지도 기대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번 주는 좀 우리가 시장을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그동안 이제 개별주 장세로 순환매 장세였다면 이번 주는 조금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좀 숲을 보셔야 된다. 숲을 보실 때가 됐고요. 이제 이번에 2024년도가 6월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6월, 7월에 매매를 투자를 잘 하셔야 하반기에 우리가 또 잘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무만 볼 게 아니고 숲을 보시면서 하반기 시장에 좀 대비하셔야 된다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두 전문가님들이 또 금요일에 또 승부주를 내셨죠. 좋은 모습을 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화면으로 수익률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유창희 대표님이 KC텍을 말씀해 주셨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소재주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좋은 수익률 6.22% 내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집중해야 된다 하시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얘기해 주셨고 1.6% 수익률 내셨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수익률이요. 하루치 수익률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일주일 한 달 수익률 아니고요. 딱 하루. 우리 8시 방송에서 승부주의 제안 드리고 장 마감해서 집계된 수익률이니까 많은 분들 이 놀라운 수익률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일단 네. 반도체 부분이 하이닉스가 일단 7% 정도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자면 많은데 일단 TSMC 회장하고 이제 하이닉스가 스킨십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KC텍뿐만 아니라 원익 QNC도 네. 제안해 주셨는데 모건스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고서에서 HBM도 중요하지만 낸드 플래시의 영업이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소재주들과 장비주들이 좀 급등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제 예전에 한번 삼성전자가 HBM 공급 못한다 해서 밀린다고 했을 때 사실은 HBM하고 연관성이 없는 기업들도 많이 밀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원익 QNC를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원익 QNC가 이제 커치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대부분 반도체 다 들어가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지난 금요일에 상승을 하면서 1차 목표까지 도달을 했었고요. KC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MP 관련해서 장비하고 소재를 국산화하는데 성공을 좀 한 기업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HBM에도 많이 들어가고 D램이나 낸드 쪽에 더 많은 CMP 장비가 필요하다. 소재도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한번 ENF 테크놀로지를 4월 말에 한번 또 말씀드렸었는데 ENF 테크놀로지도 소재 관련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어찌되었든 뭐 모건스탠리의 뭐 보고서 이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뭐 GPU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거기에서 같이 가는 게 낸드 쪽이거든요. 낸드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중국 시안 공장이 100% 지금 풀가동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힘을 내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참 두 분께서 이제 제가 이 방송 한 달 진행하면서 느낀 거는요. 요즘에 이제 백사장에서 반을 찾기거든요. 안 올라가는 종목 찾기. 근데 정확하게 반을 잘 찾아내시는 것 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일단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를 집중하자고 하셨고 지금 길목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선점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어차피 이거 또 중장기로 끌고 가실 거죠? 조금 더 끌고 와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자리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현재 한번 자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8,035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여기서 그리고서는 지금 며칠째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즉 5거래일 이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바닥을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고요. 지금 현재 여기서 비록 뭐 1.6% 정도 뭐 위아래로 조금 흔들긴 했습니다. 이때 그렇지만 굉장히 자리가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라면 오늘 하루도 충분히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1차 목표가 12,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이 혼란스러운 시장 이번 주는 가뜩이나 FOMC도 앞두고 있어서 정말 난이도 높은 시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의 승부주만 시청하시면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얘기 드리면서 많이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오늘 저녁이죠. 애플에서 이제 WWDC 개발자 회의가 열리면서 그동안에 이 AI 쪽에서 지각생이었죠. 애플만 지각생이다라는 이런 굴욕을 벗어낼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번에 애플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이냐. 어쨌든 온디바이스 AI 쪽에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온디바이스 AI 많이 들었는데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용어 자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동안의 AI는 서버를 거쳐서 우리가 뭔가 AI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중앙 서버를 거쳐서 거기서 뭔가 답을 찾아서 우리한테 내주는 이런 시스템이었다면 온디바이스 AI는 그냥 모바일 기기 하나에 서버를 거치지 않고 이 안에서 다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질문을 던졌을 때 자체적으로 그 값을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대답을 해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거치지 않는다.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AI 모바일 제품들은 반도체에 대해서 효율성이 좋아야 될 거고 당연히 발효를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용어들을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차희 대표님, 네. 오늘 애플이 일단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혜주 찾기가 또 바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애플이 좋은 얘기 나오면 LG 이노텍을 필두로 네. 많은 종목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이벤트가 겹쳐지면서 네. 유창희 대표님 보셨을 때는 애플 이번에 이벤트 수혜주 어떤 걸로 좀 압축해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온디바이스 AI가 접목이 되면서 제품 판매가 많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이 나온다라면 전 역시 뭐 부품주들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전에도 한번 뭐 JMT라든지 이런 기업들 말씀드렸었고 지난주도 보면은 BH 뭐 LG 이노텍이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슈 그러니까 저녁이죠. 오늘 저녁 새벽에 반응이 좋게 나온다라면 충분히 내일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을 보신다라면 뭐 폴라리스 오피스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플리토도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4월 초인가요? 5월 초인가? 그때 이제 글로벌 IT 기업하고 계약을 맺었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애플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글로벌 IT 기업인데 중국 기업하고 계약을 맺을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공개가 된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플리토는 얘기해 주셨을 때 언어 네, 기반해 갖고 번역이라든지, 강조됐던 종목이고 기대는 많이 됩니다. 네, 계속 그 이후에도 좋은 뉴스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주가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주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인데 이 플리토도 백사장에서 빛나는 바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 아직 몰랐던 종목이라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는 액트지오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많은 분들이 그 기자회견을 봤는데 결국에는 기자회견 전이랑 좀 달라진 내용이 없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은 하락을 또 해줬습니다. 특히 네. 한국가스공사 또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근데 역시나 액트지오 기자회견의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증명은 C추로 하겠다. 그래서 결국엔 C추 관련된 종목들 우린 PTS, 서한기계공업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하면서 끝났는데 김성현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이 액트지오 관련된 대왕고래 관련주라고 해야겠죠. 네.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 전제해야 할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정치적인 견해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 우선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액트지오 같은 회사 지금 현재 비트 아브레우 같은 분은 이분이 원래 라이스 대학교 부교수입니다. 그 지질학과 교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논문도 엄청나게 많이 쓰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 엑슨모빌이나 그 페트로브라스 같은 이런 회사들에서 30년 동안 이제 죄송합니다. 업스트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가지고 지질 탐사 쪽으로 굉장히 많은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큰 회사들도 이런 데다가 외주를 줍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지들도 이 20% 이상의 확률이 나오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해저거든요. 그냥 육상에서 그냥 웰 파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메리타임 드릴링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지상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게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나오는 거죠. 단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 어떠한 그 상황에서 이제 뚜껑바이라 그러죠. 이제 덮개함이라 그러죠. 그 뚜껑을 여기에 땄을 때 과연 여기에서 제대로 그 석유가 나올 수 있느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사실 이런 고문들이 훨씬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실제로 땅 밑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바다 밑으로 뚫어봤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면은 결국 시추가 답이라는 말이 맞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현재 이게 보통 봤을 때 한 번 팔 때 수천억 들어간다 그러는데 석유 회사들이 이렇게 한 번 팔 때 수천억씩이나 들여가면서 바다를 파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그보다 훨씬 큰 몇십조 혹은 몇백조 되는 그 석유를 파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5군데 혹은 뭐 10군데 정도 판다 그래 가지고서 여기에서 이게 돈 낭비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만약에 하다가 하나가 나왔을 경우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70년대 80년대 기술하고 지금 2020년대 기술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시출했을 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성공률이 높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찬희 대표님, 네. 좀 긴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김성윤 전문가님도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럼 몇백 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데 저는 그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게 좀 확 닿았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테마로 움직이는 시추나 이런 거 말고 네. 차라리 화학주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화학 산업의 변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게 성공을 한다라면 상당히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와서 제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다라면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저도 앞에 김석기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용 시추 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뚫는 비용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동해 가스전 있잖아요. 이게 개발하는데 1조 2천억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가스가 나오면서 그거 이상의 그 비용을 다 수익을 다 챙겼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5천억 정도 들어가는 돈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규모로 볼 때는 그게 큰 돈은 아니다. 물론 5천억, 6천억이라는 돈이 크게 보이긴 하지만 전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본다라면 큰 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날 이제 액트지오 대표가 이제 말한 것처럼 경제성이 있는 이제 가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가 모르겠다라고 말한 부분들이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좀 출렁이게 만들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어쨌든 이제 5군데를 뚫어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의 모멘텀은 아직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그게 그냥 물이 있는 것인지 기름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약간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은 이제 보수적인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구분지어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말 거기에 정부가 말한 것처럼 그 에너지가 매장되어 있다라면 확인하고 관련된 주식을 사더라도 하다못해 그때당 그 이후에 뭐 갭상승이나 뭐 상한가에서 추격 매수한다고 해도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거는 그 전까지는 어쨌든 그 내용물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승부주의 이슈예요. 2가지를 다룰 겁니다. 일단 음식료 업종이 이제 예전에는 경기방어주라는 성격을 띄었죠. 유틸리티 관련주나 음식료주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제가 이 방송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은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요. 우리도 세대가 변하듯이 시장도 트렌드가 변합니다. 최근에 음식료 업종이 이제 경기 방어주에서 수출 섹터로 변하면서 이제 성장주의 느낌을 띠고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다룰 예정이니까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짧게 좀 여쭤볼게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금요일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중국 관련돼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대한 전기차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좀 집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2차 전지들이 좀 많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버티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면서 일단 많은 분들이 이번에 탈출 기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우리가 과거의 느낌으로 또 질주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실 것 같아요. 김정규 전문가님은 탈출 기회라고 보세요? 아니면 저점 매수의 기회 한 번 더 노릴 볼만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일단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늘 말씀드렸던 게 이제 2차 전지가 반등할 모멘텀 두 가지라 그랬거든요. 첫째는 전고체 배터리, 두 번째는 ESS 혹은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어떤 게 하나 더 있냐면은 이제 폐 배터리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가 모멘텀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이슈 좀 체크해 보고 있고요. 저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도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프랑스 사모펀드가 제이시스 메디칼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추진하겠다라고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주말 사이에 나왔었는데 그만큼 한국의 그 의료 미용 의료기기에 대해서 기능성이나 아니면 그만큼 품질이 좀 뛰어나다라는 걸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섹터에 좀 힘을 보태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제이시스 메디컬이 이제 지난 4월 달에 한번 그 M&A에 어떤 기대감이 좀 이슈가 있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완만하게 반등을 줬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이제 이슈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제이시스 메디컬이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선도 업체들은 조금 더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섹터의 힘이 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까지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안에서 주목해볼 이슈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 골라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수출주가 된 K푸드 준비해 주셨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은 폐배터리 재활용 살아나는 2차 전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K푸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이 더 갈까 했는데 이렇게 잘 갈 줄 몰랐어요. K푸드가 이제 진짜 탈바꿈하는 걸까요? 이미 탈바꿈은 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불닭볶음면을 안 먹어봤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아직 안 먹어봤죠. 못 먹어봤는데 이미 불닭볶음면의 판매가 수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계속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슈가 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뭐 그래봤자 뭐 라면 그거 팔아서 얼마 되겠어 하는 인식이었는데 뭐 이제는 좀 변화가 확실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삼양식품이 상당히 좋은 실적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뭐 불닭볶음면뿐이 아니라 사실은 라면 관련돼서 수출은 매 분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동남아시아, 중국을 뛰어넘어서 지금 유럽, 미국까지도 엄청난 인기를 좀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단순하게 불닭볶음면만 인기가 끈다라면 이거는 금방 없어질 수 있는 건데 이 제품을 활용해서 여러 음식의 그 레시피, 그러니까 응용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말레이시아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 불닭볶음면을 활용해서 어떤 레시피를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게 조회수가 3천만 뷰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레시피로 이게 파생되다 보니까 제품의 수요가 더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향신료 이런 쪽이 좀 강하더라면 우리나라의 소스는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불닭볶음면을 가지고 자극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웃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이 베이스가 좀 다르다 보니까 소스 수출량도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K푸드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국물라면 수출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지금 뭐 엄청난 인기가 끌고 있는 게 이제 김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맥도널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보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세트 메뉴가 한 10,000원 정도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김밥은 뭐 한 5,000원, 6,000원 정도의 가격인데 또 불구하고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햄버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김도 사실은 김은 뭐 일본이 엄청나게 일본, 중국에서 수입해 갔었는데 그 외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좀 수입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김밥 수출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빙그레 메로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브라질 같은 경우는 국민 빙가류로 등극한 지가 벌써 몇 년 되었었고요. 또 하와이 같은 경우는 그 하와이를 필두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할 정도인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 기준으로 연간 지금 270억 정도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큰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역대 최대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바나나 우유 같은 경우도 엄청난 판매가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빙그레의 주가를 최근에 계속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인식이 달라지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국내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로열티를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업의 재평가가 되고 있는 거고 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뭐 꼬부기칩이 엄청난 인기라고 해요. 뭐 저희 애들도 이거 상당히 좋아하는데 특히 미국에서 엄청나게 좀 인기가 끌고 있다고 하고 또 지금은 좀 이제 러시아가 좀 저 모양이기 때문에 예전 같진 않지만 초코파이 인기가 엄청나죠. 그래서 꼬부기, 초코파이 등 상당한 인기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이제 주말에도 보면은 미국이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채권 금리도 좀 오르긴 했지만 달러가 상당히 또 강세를 띄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전전날에는 ECB하고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달러가 좀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가 이었던 상황인데 또 고용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달러가 엄청나게 강해졌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게 이제 원화가 단번에 1,300원 초반으로 가긴 힘들 것 같다. 뭐 한 1,360원, 1,380원 사이에서 꽤 오랫동안 정체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원화 약세에 대한 어떤 그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업종군들이 예전에는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해줬다라면 지금은 경기 방어주 역할도 해주고 있지만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스럽지만 가격 전가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 전가를 쉽게 해가지고 뭐 인플레 대처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K푸드 관련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근데 삼양식품 TP가 이제 80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우양은 또 금요일날 상한가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6월에 이제 7월에 더워지면 빙과류도 잘 나갈 거고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타이밍에 차익을 실현하는 게 맞을까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우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많이 올랐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뭐 핫도그라든지 뭐 김밥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단번에 한 4,000원 하던 그 주가가 9,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에서 본다라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또 여기서 기간 조정을 잘 준다라면 충분히 2차, 3차 상승도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죠. 지난 4월달, 3월달에 보면 20만 원 돈 주가가 지금 60만 원까지 뭐 단번에 한 2달 만에 한 2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쌀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고 또 어떤 기업의 평가가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주가가 꼬꾸라지기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재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대표님 신규 매수하려고 하면 사실 가격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후발주자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최근 뭐 풀무원 두부가 미국에서 굉장히 뭐 선호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다른 종목까지 좀 범위를 확장한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라면 관련해서 본다라면 전 농심은 상당히 아직은 좀 이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농심의 주가를 보신다라면 지금 한 46만 원, 50만 원 정도인데 작년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 고점대가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아직 신고가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풀무원 말씀하셨는데 풀무원 같은 경우도 뭐 미국에서 뭐 두부 판매 뭐 이런 걸 좀 떠나서 풀무원 제품들이 다른 제품보다 좀 비쌉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라고 하더라도 풀무원 브랜드 마크가 찍혀 있으면 다른 회사의 콩나물보다도 한 10% 가까이 더 비싸기도 하고요. 뭐 두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비싸죠. 특히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콩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만든 제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다이어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다이어트식이라고 해서 두부라든지 이런 제품이 인기를 끈다고 해서 이건 풀무원만 만드는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수출이라든 이런 걸 본다라면 풀무원이 조금은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뚜기 같은 경우도 오뚜기는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라면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 뭐 소스 이런 부분들도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살짝 소외받는 느낌인 우리 검은 반도체 김 관련된 우리 CJ 시푸드랑 사조 시푸드 관련돼서 요즘 저도 이 이슈를 보고 좀 차트를 많이 돌려보니까 다른 음식료 업종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나마 지금 또 깨알같이 찾아보니 이 두 회사가 살짝 이제 김 관련돼서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눈빛이 쏠리다 보니까 살짝 자리대가 좋아 보여서 김 관련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자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나쁘진 않습니다. 약간 변동성이 높게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나오긴 하지만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분위기만 탄다라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기업을 평가해서 말씀드린다라면 뭐 최근에 김 가격이 뭐 엄청 올린다 하면서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사실 이들 기업의 김 매출은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참치 통조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매출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라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룸은 있지만 그 변동성을 잘못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을 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 관련돼서는 조금은 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서 관련주들도 함께 시세를 보인 바가 있지만 매출이 워낙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폐배터리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ESS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이 폐배터리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추세를 좀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서서히 조금 시작할 분위기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우선 첫 번째 보면은 그 전기차 무역 전쟁이 지금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EU 쪽에서도 현재 그 관세를 더 이상 그 중국 전기차에다가 계속 더 부과하겠다 아니면 더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반사이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K배터리가 조금씩 해서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에 이제 드러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G7 같은 경우 지금 여기에 관해 가지고 이제 중국의 덤핑성으로 지금 들어오는 전기차들 특히나 이제 거의 2천만 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싼 가격에 들어오는 이런 전기차들에 대해서 관세를 상당히 많이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가 좀 복잡해졌어요. 거기다 공동 대응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럽산 전기차 아니면은 그 미국산이나 우리 한국산 이런 전기차들에 대해서만 조금 더 봐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특히 재미있는 게 제가 늘 다른 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9월이 됐을 때 드디어 이제 폐배터리 습식 공정이라 그러죠. 블랙 파우더를 이제는 그 어느 정도 화학 처리를 해서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내는 그런 공장들이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리고 또 글로벌하게 지금 준공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이 지나게 되면은 폐배터리에 대한 중심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바뀌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에 가지 못했던 양극재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2차 전지 재료들 특히 원자재 관련된 그 섹터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서서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많이 그 손실 보고 계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이제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블랙 파우더 공급량이 그 한 5에서 6%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 9월 정도 됐을 때 준공이 된다 그러면은 공급량 10%까지는 증가시킬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CAT의 닝더시다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내수에서의 활성화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다가 수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 규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는 재활용하고 있다라는 걸 뭔가 좀 내놓는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런 재활용 공장을 더욱더 많이 지금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 내수를 위해서 이 전기차를 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로 수출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우리는 이제 다른 데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수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또다시 원재료를 분리를 해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거를 배터리로 만들어 수출하는 이런 형태의 재활용 정책들이 또 필요한 상황.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해서 수입을 할 적에 여기에 대해서 또한 어느 정도의 지원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 이게 들어갔을 경우에 주가는 훨씬 더 강하게 모멘텀 받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폐배터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럼 전문가님 앞서서 나온 시점이 9월 정도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시선 한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좀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오히려 저는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이 저가 매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몇 가지 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에코프로 88,720원 자리에서 지금 현재 반등이 들어와서 올라가고 있는 자리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 때문에 이게 액면 분할하기 전에 어느 정도였냐면 44만 원짜리였죠.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고 있는 자리인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어디였냐면 11만 원이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그동안 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11만 원까지가 원래는 산업적 분석상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자리를 과연 오늘 넘어갈 수 있을지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는 그 가장 큰 모멘텀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폐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 자리에서 좀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가고 있다. 그랬을 때 대략 15만 원에서 한 16만 원, 즉 예전 75만 원에서 80만 원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15만 원 자리를 찍어줬을 때 대략 이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탈출할 수 있는 분들은 탈출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리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77,500원 자리에서 지금 이제 지지받고서는 올라가려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규주니까는 이 고점에서 물려 있더라도 여기에서는 지금 거의 한 70% 정도 떨어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돌아간다 그러면은 대략 한 중간 정도까지는 우선 볼 수 있겠다. 즉 여기 15만 원대까지는 우선은 정도 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에코프로 BM도 역시 18만 9,670원 자리에서 지금 돌리는 자리니까요. 여기서 봤을 때 고점이 58만 4천 원이었죠. 대략 한 3분의 1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 에코프로 대비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대략 여기서 봤을 때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대 이 자리죠. 대략 여기에 이 자리에 33만 원대군요. 33만 원, 34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탈출하실 분들은 일단 탈출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신흥 SEC 요거 8,613원에서 지금 지지받고 대기 중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올라간다 그러면은 대략 현재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11,300원까지는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고 보십니다. 따라서 이 자리 같은 경우 저가 자리니까 충분히 나쁘지 않은 매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와 관련된 일정이 9월에 예정되어 있지만 지금 자리가 오히려 바닥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번에는 전기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현대차가 제네시스 2세대 전기차를 26년에서 28년으로 양산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아직도 이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내려놓을 수가 없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ESS랑 폐배터리에만 초점을 맞춰서 2차 전지 반등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만큼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를 찾는 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가정용이나 혹은 산업용 ESS로 들어가는 게 첫 번째로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게 LFP 같은 경우는 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3원계 그 리튬이온 배터리만 하다가 그쪽으로 가게 됐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즉 그래도 3원계에서 LFP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K배터리 3사 같은 경우, 즉 여기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 다음에 SKN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 세 개는 그래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자리가 나올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잠깐 보도록 하죠. LG 에너지만 잠깐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자리가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잠깐 반등이 나왔는데 올라갈 수 있겠냐라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36,550원 자리,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됐을 때, 자,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젠 조금은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재미있는 게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GM의 LTM하고 같이 JV를 하고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테네시 공장에서 한 달 만에 수율을 90%까지 당겨 올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사실상 미국 업체들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리고 또 더 많은 업체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뉴스가 나온 만큼 전기차 관련해서는 함께 체크해봤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승부주들도 골라주셨는데요.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승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선정해 주셨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은 롯데 웰푸드,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은 LNF 꼽아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승부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롯데 웰푸드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롯데제과에서 좀 이름이 바뀐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빙가루라든지 뭐 과자 스낵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엄청 덥죠. 오늘도 한 30도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6월 초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번 여름이 상당히 빨리 온 것 같아요. 5월 초부터 상당히 더웠었으니까요. 그래서 빙가루 매출이 좀 급성장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로 콜라, 뭐 제로 사이다, 뭐 제로 빙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롯데제과가 조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먼저 좀 진출한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호응도가 좋다라고 합니다. 저는 설탕 들어간 걸 더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빙가루 시장이 이제 예전에는 보면 되게 이제 지금도 무인 점포를 보신다면 되게 싸게 할인을 좀 많이 해서 하는데 예전보다는 할인이 많이 줄어든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가 스낵 제품들이 신제품들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잘 판매가 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이제 빼빼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히트 상품도 있고 새롭게 출시된 제품들이 상당히 좀 인기에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인도 시장을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시장 등 해외 시장 현지화에 성공을 좀 하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리온 하면은 이제 초코파이 생각하시는데 롯데 제과도 약간 아류작이긴 합니다만은 초코파이를 판매를 하는데 인도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는 3공장까지 증설을 해가지고 이제 가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매출에 상당히 반영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꼭 인도뿐이 아니라 그 롯데 웰푸드의 그 해외 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유럽도 있고 미국 쪽도 있고 동남아시아 쪽에도 여러 지역에서 생산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생산하는 게 우리나라를 수입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죠. 그 현지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는 것이고 이런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매출이 37%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주가를 보신다면 12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이제 좀 상승하는 것이고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이 매물대 고점이 돌파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일단 단기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14만 5천 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조정 시 분할매수 가능하고 이번 주 변수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FOMC, WWDC 또 주말쯤에는 삼성전자 개발자 컨퍼런스 등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음식료 업종군들이 조금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롯데 웰푸드 살펴봤습니다. 제로 말씀해 주셨는데 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덜 오른 종목이라고 하니까 특히 더 관심이 갑니다. 목표가로 18만 원까지 열어두셨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NF입니다.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같이 세 개의 종목이 좀 묶어서 달렸었는데 이 종목도 좀 지지부진합니다. 이 종목은 어떤 전략 함께 세우면 좋을까요? 자, LNF 여러분들 오늘 그 시초가 종목으로 일단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보시면 2차 전지 양극재 그다음에 폐배터리 관련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원래는 폐배터리가 없었는데 여기에서 5일 전에 대략 한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부터 해가지고서 우리도 그럼 폐배터리 사업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서 조금씩 주가 변동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국내 최초로 일단은 그 니켈 복합계 배터리에 대한 양산 기술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기술이 사실은 여기에서 거의 다 지금 비롯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사실은 원가 부담이 조금 강하긴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양극재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원가 부담은 조금 강하지만 내년부터 좀 더 그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에코프로나 머티리얼하고 또 다르게 상당히 자체적인 어느 정도의 그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던 종목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14만 9천 원에서 16만 2천 원, 2,400원 요 안에서 대략 한 달 반 정도를 지금 그 횡보했던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여기에 횡보 라인을 돌파를 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초가 16만 4,800원짜리 여기에서부터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여기서 일단 조금 짧게 봤습니다. 짧게 봐서 18만 원대를 우선 봐주고 만약 여기를 돌파했을 경우에는 좀 더 높게 봐가지고서는 21만 원대까지 대략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절가는 15만 원대를 잡아드렸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14만 9천 원 요 자리를 오히려 밑으로 약간 한 번 더 밀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서 다시 한번 잡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승부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LNF 함께 좀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주가 좀 저가 매수라는 인식 속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랑 같이 좀 세 개 종목이 대장주격으로 함께 움직였었는데 요즘에 좀 지지부진했었죠. 다만 저가 매수라는 인식 속에서는 다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접근했을 때 목표가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잡아주셨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리고요. 또 오늘 이 두 가지 승부주가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수출주가 되어버린 K푸드 관련주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살아나는 2차 전지주들 그리고 관련주들까지 전략들 함께 체크해봤고요. 오늘의 승부주로는 롯데 웰푸드 그리고 LNF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